부모의 희망대로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고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검사나 의사, 교사와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1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녀로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 능력을 착실히 키워주기보다는 1점이라도 성적을 올려준다는 강사나 학원을 찾아다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잘하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고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갖췄다면야 쪽집게 강사나 유명 학원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학습 능력이 부족한 중하위권 자녀라면 도리어 그 자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중하위권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상위권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왜 중하위권이겠습니까?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을 뿐 공부에 대한 의지나 학습 능력 부족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비로소 2학년 과정을 따라갈 수 있듯이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비례해서 학습량과 난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5년 동안 배우는 학습량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6학년 때 배우는 1년치 학습량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년치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년치 학습량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공부를 소홀히 하면 다음 학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하는 것이며 초등학교 과정을 소홀히 하면 바로 다음 중학교 공부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전교 1등이건 전교 꼴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장차 좋은 직업을 가지고 멋진 반려자를 만나겠다는 꿈을 그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전교 꼴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반성 속에서 잠시나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책을 펴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비율이 높을수록 포기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달리 하위권이겠습니까? 설사 중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책 읽기가 몸에 밴 자녀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제일 잘했던 성적이 60명 중에 42등이었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누가 봐도 확실한 하위권이죠. 더욱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으니까 가난한 저에게는 해방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소설책을 읽으면서요. 나도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과 노력하면은 나에게도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코피를 쏟을 만큼 무섭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학년 2학기 말 시험에서는 17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에서는 3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성적 향상의 1등 공신은 다름 아니라 많은 독서량과 독학으로 배운 한자 7천자였습니다. 독서와 한자로 형성된 높은 어휘력과 문해력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제가 문학과 역사서를 즐겨 읽었는데요. 그 덕분에 국어와 사회교과의 성적을 단기간에 최상위권으로 끌려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교과의 성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글 쓰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멋진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 닥친 IMF 외환 위기는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붙여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떼어낼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반지하 사글세에 살 정도로 궁핍했던 까닭에 학습지는커녕 보습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독서와 한자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독서와 한자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중학생 때의 경험을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와 한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책 읽기와 한자 어휘를 익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다고 거부하기도 했고요. 남들이 안 하는 한자를 왜 하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은 학습지도 하고 학원에 다니지만 너희들은 책 읽기와 한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독서와 한자는 3개월을 지나는 시점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한자 3급 자격증을 따자 초등생 아들이 소설 한국지를 재미있게 읽을 정도로 향상된 문해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외나 학습지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 수준인 한자 1급 자격증을 딸 때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요.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토익 성적이 900점을 넘었습니다. 이렇듯이 공부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고생인 자녀에게 우수한 강사를 만나게 해주고 유명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언어 활용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워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배운 지식이나 습관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오래 기억되거든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울 목적으로 독서와 어휘력, 문해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미래 직업 어떻게 준비할까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20년 후쯤에는 비대면 인공지능 시대가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엄청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내 자식의 미래 직업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공부를 합니까? 부모가 책을 읽으라고 성화를 대야 마지못해 책을 잡지 않던가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굴의 의지와 끈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 둘 쌓여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스스로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직접 참여하라고 하면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독서 교육을 포함 공부 잘하게 만드는 자녀 교육 성공 노하우를 분야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